키리에가 살고 있는 쿠로우즈 마을은 겉보기엔 조용하고 평범한 마을입니다. 평소처럼 학교로 등교를 하던 어느 날, 그녀는 소꿉친구의 아버지이자 절친한 이웃 슈이치의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이 어딘가 좀 많이 이상하네요. 그리고 그날 키리에는 자신이 본 것에 대해서 슈이치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슈이치 역시 자신의 아버지가 최근 들어 이상하다며 그녀가 본 것에 대해서 딱히 부정을 하지 않네요. 슈이치는 갑자기 둘이서 도망치자는 제안을 하지만 키리에는 그의 제안을 적당하게 돌려서 거절합니다. 그날 밤 도제를 하는 키리에의 아버지를 찾아온 슈이치의 아버지, 캠코더를 들고 영상을 촬영하는 그의 행동이 조금 이상하긴 하네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소용돌이에 대한 집착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고작 시작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다음날 학교에서 남학생이 나선 계단에서 추락하고 슈이치는 마을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낀다며 이것이 소용돌이의 저주라는 말을 내뱉네요. 여기에 비정상적으로 소용돌이에 집착하는 슈이치의 아버지. 하지만 이건 이 마을에 닥쳐온 재앙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호러와 관련한 매체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아마 이토준지라는 이름을 모르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신만의 영역을 확고하게 세운 호러 만화의 거장답게 그의 작품이 영화로 만들어지는 건 이상한 일도 아니겠죠. 제가 이 영화를 처음 본 건 굉장히 어릴 때였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 영화 특유의 그 어딘가 칙칙하고 기분 나쁜 느낌의 초록색 이미지는 선명히 기억이 나더군요. 일본 호러 영화 특유의 어딘가 기분 나쁜 음산함이라는 특징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잘 잡고 있어요. 게다가 채도가 낮아서 눈에 피로감을 주지도 않기 때문에 영화의 연출과 관객에 대한 배려도는 괜찮은 편입니다. 오히려 원작에서 보여줬던 그 기괴한 장면들을 실사 영화에서 꽤 무난한 퀄리티로 보여준 덕분에 원작을 모르는 사람이 본다고 하더라도 각 장면들에서 어딘가 뒤틀린 듯한 기괴함이라는 느낌 하나는 정말 적절하게 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몇몇 장면들은 일부러 강조를 하면서 나름대로 연출에 있어서 힘을 준 느낌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원작의 재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나름 플러스적인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원작의 경우 마을에서 점점 이상한 일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후반부 전까지는 마치 신기한 구경거리가 된 듯한 조연들과 주변인들의 행동이 상당한 괴리감을 줍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머리가 제멋대로 소용돌이처럼 말려져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는 세키노라던가 비오는 날에만 등교를 하고 모든 행동이 느릿느릿해지다가 결국 인간 달팽이가 되는 가타야마 등등이 대표적이네요. 여기에 이들을 신기하게만 바라보는 주변 인물들은 원작에서도 나왔던 에피소드를 꽤 적절하게 녹여냈어요. 물론 원작의 초반부에서 상당한 임팩트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쿠로타니 아자미라는 캐릭터의 이야기가 영화에서 빠진 건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스토리가 영상을 받쳐주지 못해요. 원작의 경우 주인공인 키리에와 슈이치 주변에서 일어나는 소용돌이의 저주와 관련한 인물들의 변화를 시작으로 마을 전체에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결국 재난급 스케일의 코스믹 호러를 끝까지 유지하면서 끝납니다. 하지만 문제는 총 3권 분량의 원작을 영화로 각색하면서 영화가 1시간 40분 중에서 빌드업에만 1시간 30분을 소비해요. 결국 영화가 끝나고 나면 이게 뭐야? 끝이야? 소리가 나올 수밖에요. 좀 더 피부에 와닿을 수 있게 표현해보자면 식당에서 스테이크를 주문했는데 고기만 1시간을 굽다가 겨우 요리가 나와서 이제 등심 한번 썰어볼까 했더니 식당 마감 시간이라고 손님을 쫓아내고 있어요. 뭐 이런 등심 같은 일 있냐고요. 영화로 표현하면 괜찮겠다 싶은 장면들만 뽑아놓고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하는데? 모르겠다 라는 심정으로 급하게 마무리를 지은 티가 확 납니다.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이 저주의 영향으로 인해서 마을이 통째로 풍비박산 나는 엔딩이었다면 그나마 좀 볼만한 엔딩으로 마무리가 됐을지도 모르겠네요. 원작이 가지는 가장 큰 공포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러브크래프트에게 영향을 받은 것이 보여지는 인간의 무력감, 즉 코스믹 호러적 요소를 두드러지게 표현한 것이었어요. 갑자기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결국 도망치려고 해도 도망칠 수 없다는 절망감, 그리고 같은 사람들끼리 광기에 물들어가는 공포. 원작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나 좋은 요소들을 정작 영화에서는 단 하나도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3권 분량의 원작을
1시간 40분짜리 영화에 전부 담는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반부 이후부터 적절하게 각색을 해야 하는데 이 영화의 경우는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고민에 대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이쯤 되면 그냥 원작의 명성을 등에 업고 돈 좀 땡겨보자 하는 마인드가 보여서 실망이 상당하네요. 그런데 여기에 정점을 찍는 건 배우의 연기입니다. 정확히는 슈이치 역을 맡은 휘황이라는 배우입니다. 찾아보니 원래는 배우가 아니라 모델인 듯한데 대체 감독은 뭘 보고 캐스팅을 한 건지 의심이 될 지경이에요. 대사의 연기 톤 자체가 처음부터 너무 딱딱하고 일정해서 보는 내내 성대에 내진 설계라도 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평상시와 놀람, 공포 등을 연기해야 하는 장면에서 어떻게 모든 대사의 톤이 다 똑같을 수가 있냐고요. 그게 아니라면 장래 희망이 스티븐 시걸이라서 인생 내내 똑같은 표정으로 사는 것 아닌가 의심되네요. 덕분에 영화에서 슈이치가 나올 때마다 연기가 너무 딱딱해서 몰입에 너무 과도하게 방해가 됩니다. 연기자도 연기자인데 이런 연기에 오케이 사인을 내렸던 감독은 대체 무슨 생각이었는지 의문이 드네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의 연기가 좋은 편인가 하면 그건 또 아니라고 말하고 싶네요. 일본 영화 특유의 약간 과장된 연기를 보이는 캐릭터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런 연기들이 이 영화의 분위기와 안 어울려요. 원래라면 캐릭터들의 연기가 서로 유기적으로 맞물리면서 영화의 몰입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영화의 분위기와 맞지 않는 연기를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이 망가지는 건 일도 아니겠죠. 개인적으로 배우들의 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잘 안 하는데 이 영화만큼은 보면서 짜증이 치솟을 정도였기 때문에 도저히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었네요. 캐릭터의 싱크로율은 일단 뒤로 차치하고라도 미완성으로 급하게 결말을 내는 듯한 각본과 디렉팅에 의문을 가지게 만드는 연기의 환장적 조합으로 원작의 10%에도 못 미치는 영화였습니다. 이제는 원작에 대한 영화화보다 개성과 능력을 갖춘 감독의 영화가 필요함을 알리면서 저는 이만 오늘의 가이드 마치겠습니다. 이상 가이드 B였습니다. 감사합니다.